귀신의 대화. 호랑이는 슬기롭고 성스러우며 문물을 겸비한 동물이다. 자상하고 효성스럽다 못해 지혜롭고 어질다. 또한 웅장하고 용맹스러우며 씩씩하고 용기가 있어 천하에 대적할 상대가 없다. 그러나 원숭이를 닮은 비라는 짐승은 호랑이를 잡아먹고 덩치가 크고 사나운 소를 닮은 주쿠도 호랑이를 잡아먹는다. 몸은 희고 꼬리가 검고 외뿔의 말을 닮은 박도 호랑이를 잡아먹는다. 5가지 빛깔의 화려한 턱을 가진 오색 사자는 큰 나무가 있는 산에 숨어 있다가 호랑이를 잡아먹는다. 말을 닮은 자백도 호랑이를 먹고 표견도 호랑이를 먹는다. 황녀는 호랑이의 심장을 먹는다. 활은 호랑이에 먹힌 뒤 뱃속에서 호랑이의 간을 먹는다. 또 추위는 호랑이를 만나면 찢어서 씹어먹고 호랑이는 맹룡을 만나면 눈을 감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맹룡을 두려워하지 않고 호랑이만 두려워했다. 이것은 아마도 호랑이가 위엄을 갖춘 짐승이기 때문일 것이다. 호랑이가 개를 먹으면 술을 마신 것처럼 취하고 사람을 먹으면 신통하게 된다. 호랑이가 사람을 한번 잡아먹으면 그 사람은 굴각이라는 귀신이 된다. 굴각은 호랑이의 겨드랑이에 붙어 산다. 겨드랑이에 붙어 살면서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리로 오시지요. 굴각이 호랑이를 데리고 부엌으로 갔다. 여기 먹을 것이 어디 있느냐? 호랑이가 두리번거리자 굴각은 얼른 솥을 가리켰다. 호랑이가 그 솥을 할자 집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여보, 갑자기 배가 고프구려. 남편이 아내의 밥을 달라고 재촉했다. 이 늦은 밤에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하시니 이상하네. 아내가 고개를 가웃거리며 밥을 지으려고 부엌을 들어왔다. 그때 기다리고 있던 호랑이가 아내를 냉큼 삼켰다. 호랑이가 사람을 2번 잡아먹으면 그 사람은 이올이라는 귀신이 된다. 이올은 호랑이의 광대뼈에 붙어 산다. 광대뼈에 붙어 살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 사냥꾼의 행동을 살펴 호랑이를 잡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오호라, 저기에 함정을 파는군. 이올은 얼른 골짜기로 내려가서 함정을 메워 평평하게 만들었다. 이쪽에는 덫을 놓았네. 이올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보다가 덫이 있으면 얼른 치워버렸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냥꾼은 매번 허탕이었다. 이상하네. 분명히 이곳에 함정을 파놓았는데도 흔적이 없군. 사냥꾼은 함정을 만든 곳을 몇 번 둘러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덫을 놓은 자리도 둘러보았지만 역시 찾지 못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덫도 사라지고 말이야. 사냥꾼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산을 내려갔다. 호랑이가 사람을 3번 잡아먹으면 그 사람은 주쿤이라는 귀신이 된다. 주쿤은 호랑이의 턱에 붙어 살면서 살았을 때 그가 알던 친구들을 불러낸다. 여보게, 김아무개, 박아무개. 그 목소리를 들은 친구들은 반가워하며 하나둘씩 모였다. 그러나 불러낸 친구의 모습 보이지 않았다. 이 친구는 사람을 불러놓고 어딜 간 거야? 그러게 말이야. 나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왔는데 주쿤의 목소리를 듣고 찾아온 친구들이 우왕자고 있을 때 호랑이가 나타나 그들을 한꺼번에 잡아먹는다.
하루는 호랑이가 자기 몸에 붙어 사는 귀신들에게 물었다. 해가 저무는데 어디 가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나? 그러자 겨드랑이에 붙어 사는 굴각이 말했다. 헤헤, 제가 미리 점을 쳐봤음죠. 그래, 어디 먹을 만한 것이 어디 있느냐. 뿔도 나지 않고 날개도 없는 짐승 같은 놈입니다. 호랑이는 굴각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눈 위에 비틀거리는 발자국이 나 있고 뒤통수에 꼬리가 붙어 있습니다. 뒤통수에 꼬리가 붙어 있다고 했느냐? 호랑이가 의심하며 물었다. 예,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 꽁무니도 못 갖추는 놈이죠. 그놈 전체가 무엇이냐? 호랑이가 시큰둥하게 말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굴각이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효리 말했다. 동문 쪽에 아주 좋은 먹이가 있습니다. 좋은 먹이라는 말에 호랑이는 이효리의 입을 뚫어져라 찾아보았다. 얼른 말해보거라. 좋은 먹이란 게 무엇이냐? 그것은 이원입니다. 그자는 100가지 풀을 찾아다니며 먹어서 살에서 좋은 향기가 납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나를 놀리느냐? 호랑이가 화를 내며 말했다. 이원은 의심스러운 자다.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의심스러운 것을 남에게 시험하며 해마다 사람을 죽이는데 그 수가 수만 명에 이른다. 서문 쪽에도 좋은 먹이가 있습니다. 이효리 고개를 조아리며 다시 말했다. 어서 말해보거라. 그것은 무당입니다. 100가지 신에게 어여뻐 보이려고 날마다 목욕하여 몸이 깨끗합니다. 이 둘 중에 마음대로 잡아 드시지요. 무당은 속이는 자다. 신을 속이고 백성을 유혹하여 해마다 사람을 죽이는데 그 수 또한 수만 명에 이른다. 그리하여 여러 사람의 노여움이 금잠이라는 눈빛의 노예가 되어 그 자의 뼛속까지 스며들었을 것이다. 금잠 독에는 독이 있다. 내가 어찌 그것을 먹을 수 있을 거냐. 이효리의 말을 듣고 호랑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콘이 말했다. 숲속에 맛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번엔 틀림없느냐? 한번 들어보시지요. 주콘이 자신 있다는 듯이 말했다. 어진 심장에 의리가 있는 쓸개, 충성스러운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음악을 배우고 예의를 향하는 자라고 합니다. 입으로 세상 모든 대가들의 말을 줄줄 외우고 만물 이치를 다 아는 덕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듣자니 군침이 도는구나. 더 말해보거라. 그것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의 이름은 큰 덕을 지닌 선비라고 하옵는데 등살이 통통하고 몸집이 기름져서 5가지 맛을 모두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호랑이가 눈썹을 치켜 세우더니 침을 흘리며 하늘을 쳐다보고 웃으며 말했다. 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구나. 귀신들은 다투어 호랑이에게 선비고기를 권하였다. 하나의 은과 하나의 양을 돌아 부릅니다. 선비는 이것의 이치를 하나에서 10까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오행이 서로 나고, 잠깐 오행이 무엇이냐? 오행이란 나무, 불, 흙, 쇠, 물을 말합니다. 또한 양, 비, 바람, 맑음, 어둠의 6가지 기운이 서로 어우러지는데 선비는 이것이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먹기에 아름답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선비를 드시지요. 그러자 호랑이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 오히려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음양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에서 난 것인데 이 두 가지를 겸했으면 그 고기가 잡될 것이다. 또 오행인 나무, 불, 흙, 쇠, 물 역시 각자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 서로 먼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억지로 어떤 것은 어미처럼, 어떤 것은 아들처럼 갈라지고 심지어 짜고 신맛까지 나누었으니 그 맛이 순수하지 못할 것이다. 또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6가지 기운은 스스로 향해지는 것이지. 달은 이가 베풀고 인도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나. 이치가 이러한데 저들이 사사로이 나누어 자기의 이익만 챙기지 그것을 어찌 먹겠느냐. 딱딱하여 체하거나 묶음에 걸려 구역질이 나지 않겠느냐. 북곽 선생과 동리자. 중국 정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을 욕심을 내지 않는 선비가 살았다. 사람들은 그를 북곽 선생이라고 불렀다. 나이에 40에 손수한 교사한 책이 만 권이요. 지은 책이 15,000권이나 되었다. 이토록 학문이 깊으니 북곽 선생님을 아는 사람마다 그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북곽 선생 같은 훌륭한 인물이 있다는 건 큰 복일세. 황제는 북곽 선생을 칭찬했다. 북곽 선생 같은 귀한 분과 하늘 아래에 사는 건 행운이지. 제후들은 그를 울어보았다. 한편 그 고을 동쪽에 얼굴이 아름답고 일찍 과부가 된 자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동리자라고 불렀다. 자네, 동리자를 보았는가? 보았지. 자네도 보았는가? 나도 보았네. 그리 고운 여인은 다시 없을 걸세. 내가 듣기로는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죽은 남편만 그리워하며 산다더군. 사람들은 동리자의 아름다운 외모와 소절하며 외로이 살아가는 모습을 칭찬했다. 동리자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천자는 동리자의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들은 그 어진 심성을 사모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 고을을 동리자 과부의 마을이라고 불렀다. 사실 동리자는 자식이 5 있었는데 각각 성이 달랐다. 각각 그 성이 달랐다. 어느 날 밤 동리자의 5 아들이 모여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너도 들었지? 둘째가 말했다. 형님도 들었지요? 막내도 맞장구를 쳤다. 분명 방 안에서 나는 소리인데. 5 아들은 조심스럽게 방문에 귀를 대보았다. 귀를 갖다 대니 방 안에서 분명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방 안에 누가 있는 게 분명해요. 막내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이상하네. 정말 이상하네. 둘째도 고개를 가웃거렸다. 문 북쪽에서는 닭이 울고 문 남쪽에서는 별이 밝은데 방 안에서 소리가 나니 어찌 된 일이지? 5 아들은 다시 한번 방문에 귀를 대었다. 참 이상하네.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북곽 선생님의 목소리와 똑같은걸. 5 아들은 고개를 가웃거리며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문틈 안을 살펴보았다.
문틈으로 안을 살펴보았다. 방 안에는 동리자와 북곽 선생이 있었다. 막내가 깜짝 놀라 소리치려 하자 첫째가 얼른 막내에게 막았다.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말했다. 오랫동안 선생의 높으신 덕을 사모해 왔습니다. 동리자의 말을 듣고 북곽 선생은 점잔을 빼며 수염을 만졌다. 오늘 밤에는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꼭 듣고 싶습니다. 동리자가 간곡하게 청했다. 북곽 선생은 동리자 말에 옷깃을 단정히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 시전을 외웠다. 원양새는 병풍에 있고 흐르는 반딧불은 밝기도 해라. 가마솥과 새밭솥은 무엇을 본떠 만들었는가 홍해하라. 북곽 선생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대한 시를 외워 동리자의 마음을 떠보았다. 두 사람이 방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때 밖에서는 다섯 아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네는 가부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예법인데. 그러게 말이야.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북곽 선생일 리가 없어. 다섯 아들 중 누군가 입을 열었다. 맞아, 북곽 선생은 덕이 높기로 유명하신 분이잖아. 황지도 칭찬한 분인데 여기 모실 리가 없지. 아무렴 그렇고 말고. 그럼 저 안에 있는 사람 누구지? 그러자 다른 아들들이 서로 들은 얘기를 풀어냈다. 내가 들으니 성이 무너져 여우가 드나드는 구멍이 생겼다고 하던데, 여우가 천년을 살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한다던데, 그 말 정말이야? 혹시 그 여우가 북곽 선생님으로 변신한 게 아닐까? 다섯 아들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상의했다. 내가 들으니 여우의 머리를 얻는 자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여우의 발을 얻는 자는 대낮에도 모습을 감출 수가 있대. 여우의 꼬리를 얻는 자는 남에게 잘 보여 기뻐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하는데, 우리 이 여우를 죽여서 나누어 갖자. 그게 사실이야? 내가 분명히 들었어. 옳거니, 그럼 여우 잡을 방법을 생각해보자. 여우는 꾀가 많아서 단번에 잡아야 돼. 고민 끝에 다섯 아들 한꺼번에 들이닥쳐 둔갑한 여우를 포위하기로 했다. 하나, 둘, 셋! 작은 목소리를 외치고 다섯 아들이 우르르 방 안으로 들어갔다. 여우야, 꼼짝 마라! 요망한 것 움직이지 마라! 다섯 아들이 서로 여우를 잡으려고 달라들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짐작조차 못한 북곽 선생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다섯 아들에게 포위당한 북곽 선생은 혼비백상하여 꽁지가 파지게 달아났다. 여우 잡아라! 여우가 도망친다! 다섯 아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자 북곽 선생은 계속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망신이 어딨냐? 북곽 선생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돼.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 바닥에 떨어질 텐데.
북각 선생은 도망치면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두려웠다. 그러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북각 선생은 발을 목에 감고 귀신처럼 춤을 추었다. 히히히 히히히. 그러더니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귀신처럼 웃으면서 달아났다. 아이쿠, 북각 선생은 정신없이 도망치다 자빠져서 들판에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양반 체면 다 고기는 거. 이게 무슨 냄새야? 웅덩이 안엔 똥이 가득했다. 호랑이와 북각 선생의 만남. 북각 선생은 똥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렸다. 하지만 그럴수록 온몸에 똥이 가득 묻고 냄새는 더욱 고약해졌다. 이러다가 똑똑해서 죽겠구나. 북각 선생은 한참을 똥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간신히 고더니 밖으로 목을 내밀었다. 아이고, 이제야 살겠네. 북각 선생은 긴 한숨 쉰 후 머리를 들고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 어찌된 일인지 호랑이가 바로 앞에 다가와 있었다. 벌써 죽었구나. 북각 선생은 몸을 덜덜덜 떨었다. 호랑이는 북각 선생을 보더니 얼굴을 찡그리고 구역질을 했다. 아이고, 부디 살려주시옵소서. 북각 선생이 똥냄새를 피우며 애원했다. 에이, 선비의 산태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구나. 호랑이는 코를 가리고 머리를 옆으로 틀며 탄식했다. 북각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서 앞으로 나아갔다. 3번 절하고 무릎을 꿇고 올려다보며 말했다. 호랑이님의 덕은 매우 훌륭하십니다. 대인은 호랑이님이 변하는 것을 본받고 황제와 국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며 자식들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들은 그 위엄을 닮으려 합니다. 호랑이님의 명성은 신령스러운 용님과 짝을 이룹니다. 위대한 부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호랑이님은 바람을 일으키고 용님은 구름을 만드니 저같이 친한 천한 백성은 감히 그 아래에 있어 호랑이님의 은혜를 흠모할 뿐입니다. 북각 선생은 쉬지 않고 아첨을 했다. 그러나 호랑이는 기뻐하지 않고 크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예끼 이놈, 가까이 오지 마라. 호랑이는 북각 선생에게 물러났다. 선비는 아첨을 잘한다더니 과연 그러하구나. 내가 평소에 천하의 나쁜 말들만 모아 나에게 덮어씌우더니 지금은 살 권리에 아첨을 따는구나. 그런 너를 누가 믿겠느냐? 절대로 아니옵니다. 제가 어떻게 호랑이님의 험담을 했겠습니까? 분명 오해십니다. 오해라. 예, 오해지요. 저는 결단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북각 선생은 손을 싹싹 비며 말했다. 내 사실대로 말하면 살려줄 테니 터인이 솔직하게 말해보거라. 내게 나쁜 말을 한 적이 없느냐? 호랑이가 후통
무엇이며 묻자 북각 선생은 목이만한 소리로 대답했다.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본래 천하에 있진 않았다. 호랑이의 성품이 약하다면 사람의 성품 또한 악한 것이요. 사람의 성품이 착하다면 호랑이의 성품 또한 착한 것이다. 너의 1000가지 말, 10,000가지 말이 오상, 즉 인이 예지신을 벗어나지 않아 모두 맞다. 남에게 권유하는 말도 이치에 맞다. 복각 선생은 호랑이가 자신을 칭찬하는 것 같아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이 오상입니다. 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이고 이는 정의로운 마음이고 예는 사람 사이에게 지켜야 할 도리지요. 지는 아는 것이 많아서 슬기롭다는 뜻이고 것이고 신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말만 번지르르 하구나. 호랑이는 다시 얼굴을 찡그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한 말이 다 옳으나 사람들이 사는 도읍에는 그러한 흔적 발자취도 없다. 가는 곳마다 코가 없어지거나 발을 베이거나 얼굴에 문신한 벌을 받은 사람들이다. 온통 죄인들로 가득하단 말이다.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너도 눈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살펴보거라. 듣고 보니 맞는 말씀입니다. 죄인의 손목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는 소리가 하늘에 찌른다. 그를 알고 잘난 체 하고 다니는 자는 모두 공손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먹과 도구가 많아도 그 악한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호랑이에게는 본래 이러한 형편이 없으니 이것만 봐도 호랑이의 성품은 사람보다 착한 것이 아니겠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발 노염을 푸시옵소서.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은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북각 선생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간사한 말을 했다. 호랑이는 북각 선생의 말을 듣고 다시 이야기했다. 호랑이는 풀과 나무를 먹지 않고 벌레와 물고기도 먹지 않는다. 술과 같이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음식도 좋아하지 않는다. 자질구레한 것을 남에게 시키거나 복종시키지 않는다. 산에 들어가서 사슴을 사냥하고 들에 가서는 말과 소를 사냥하지만 함부로 잡아먹지 않았다. 하여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고 음식 때문에 소송을 해본 적도 없다. 이렇게 본다면 호랑이의 도가 광명정대한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호랑이가 사슴을 먹는다고 미워하진 않지만
호랑이가 말이나 소를 먹으면 원수로 여긴다. 이것은 사슴은 사람에게 필요가 없고 말과 소는 필요한 것이니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북곽 선생님이 듣고 보니 호랑이의 말이 틀린 것이 없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모두 옳은 말씀입니다. 예. 북곽 선생은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너희는 말이나 소가 베푸는 은혜나 수고로움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도살하여 푸줏간이나 부엌을 채우고 고기로도 부족해 뿔이나 갈기마저도 다 빼앗는다. 그것도 모자라 사슴까지 잡아서 산에도 먹을 것이 없고 들에도 먹이가 없다. 내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해보거라. 아닙니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옵소서. 주십시오. 호랑이는 북곽 선생의 행동이 한심해 보였다. 만약 하늘에 공평하게 처리해달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먹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차라리 놓아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북곽 선생은 대답하지 않았다. 왜 아무 말도 못하느냐? 무엇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북곽 선생은 머리를 조아릴 뿐 대답하지 않았다. 대체로 제 것이 아닌 것을 취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냐? 도둑이라고 합니다. 맞다. 그러면 너는 도둑이냐? 아닙니다. 저는 제 것이 아닌 것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묻겠다. 살아있는 것을 괴롭히고 물건을 빼앗는 건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도적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든 것은 많아서 대답은 잘도 하는구나. 그러면 너는 도적이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살아있는 것을 괴롭히고 물건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북곽 선생은 고개를 흔들며 부인했다. 사람들은 밤낮으로 바쁘게 자기 것을 찾아다닌다. 팔을 걷어 붙이고 눈을 부릅뜨고서 두 손에 가득 움켜쥐면서도 잘못한 줄 모른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사람들 중에 그런 자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맹세코 그런 적이 없사옵니다. 사람들은 메뚜기의 양식을 빼앗고 노예한테서 입을 것을 빼앗는다. 벌을 죽이고 단 것을 먹는다. 더 심한 자는 개미의 알로 젖을 담가 그 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니 그 어떤 잔인하고 야박한 행동이 너희보다 더 심하겠느냐. 따져보면 가장 큰 도적들이
너희들 아니더냐? 복학선생은 그저 머리를 조아리고 싹싹 빌 뿐이었다. 너희는 이치를 말하고 상품을 의논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하늘에 핑계를 댄다. 하지만 하늘의 이치로 본다면 호랑이와 사람은 똑같이 하나의 물건이다. 천지가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호랑이는 메뚜기나 누에, 벌, 개미, 그리고 사람과 함께 키워진다. 그러면 형제와 마찬가지다. 형제라면 서로 빼앗지 말아야. 또 착하고 악한 것을 따진다면 버젓이나 버젓이 벌이나 개미가 사는 집을 부수고 빼앗는 도둑질이다. 그것은 도둑질이다. 맘대로 메뚜기나 누에의 먹이를 빼앗는 것도 역시 도둑질이다. 복학선생은 호랑이가 하는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너는 왜 호랑이가 표범을 먹지 않는 까닭을 아느냐? 모르옵니다. 차마 같은 무리를 해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호랑이가 사슴을 먹는 것을 따지면 사람이 먹는 것보다는 더 많지 않다. 지난해 큰 가뭄에 백성들이 서로 먹은 것이 수만 명이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뿐 아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비교하면 어떠하냐? 춘추 시대에는 덕을 세우기 위해 벌인 싸움이 17번이요. 원수를 갚기 위한 싸움이 30번이었다. 그들이 흘린 피는 천리 흐르고 시체가 100만이나 쌓였다. 잘못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호랑이는 홍수나 가뭄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원수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으며 운명을 알아 순리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무당이나 의원의 간사함에 현혹되지 않는다. 타고난 성품대로 충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속의 이름을 탓하지도 않는다. 무기도 쓰지 않고 홀로 발톱과 어금니로 온 천하의 위험을 떨치는 것만 보아라도 호랑이가 지혜롭고 성스러운 까닭을 알 수 있다. 아무렴요 1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북곽선생은 호랑이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곱실거렸다. 너는 솥과 술잔에 호랑이와 원숭이를 그려넣는 까닭을 아느냐? 잘은 모르겠사오나 호랑이님의 효심이 깊기 때문이 아니겠사옵니까? 맞다. 그건 호랑이가 천하의 효성을 펼친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너는 이것 말고도 내가 훌륭한 까닭을 알고 있느냐? 지혜가 부족하여 잘 알지 못하니 알려주시옵소서. 북학선생이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공손하게 굴자 호랑이도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를 말했다.
나는 하루에 한 번 사냥한다. 사냥한 것을 혼자서 다 먹지도 않는다. 까마귀와 솔개, 개미에게 먹이를 나누어준다. 이것은 내가 어질기 때문이다. 또한 아첨하는 자를 먹지 않고 병이 있는 자도 먹지 않는다. 상복 입은 자도 먹지 않으니 의로움을 다 말할 수가 없다. 말씀을 듣고 보니 그 크신 덕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겠사옵니다. 나는 이러하거늘 너희들은 참으로 어질지 못하도다. 너희들이 먹는 것을 보면 함정을 파는 것도 부족해서 그물을 치고 창까지 만든다. 통발에는 토끼 잡는 그물과 새를 잡는 그물, 고기를 잡는 그물, 그물의 종류만 해도 여럿이다. 그물을 처음 만든 자는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저 그저 목숨만 살려주시옵소서. 북각 선생은 호랑이가 호령하자 무조건 빌고 또 불었다. 사냥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이냐? 호랑이가 호통을 치고 이어나갔다. 그 밖에 바늘, 몽둥이, 세모진 창, 큰 창이 있다. 또 포를 한번 쏘면 소리가 산을 울리고 불은 음양을 다 토해내어 천둥보다 더 사납다. 그래도 그 사나운 마음을 다 풀지 못한다. 호랑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너희는 새로운 무기를 계속 만든다. 부드러운 털을 입으로 빨아 악유를 합쳐서 붓을 만들더구나. 마치 대추씨의 길이만한 것이 조그만 종질도 차지 못하는데 이것에 오징어 고품 같은 것을 찍고 가로 세로로 찌른다. 굽은 것은 창과 같고 예리한 것은 검과 같고 갈고리가 있는 것은 창과 같다. 고든 것은 화살과 같고 팽팽하고 인 것은 활과 같아. 이 병장기가 한번 움직이면 모든 귀신이 밤에 온다. 이 정도로 거칠하고 독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위선자 북각 선생.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만 주시옵소서. 북학 선생은 죽을 가루로 깜짝 엎드려서 빌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북각 선생이 빌어도 호랑이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북각 선생은 엎드려 주춤거리다가 두 번 절하고는 머리를 조아리려 했다. 맹자가 말하기를 비록 악한 사람이 있더라도 목욕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면 옥각상제를 섬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천한 백성은 감히 호랑이님의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북각 선생은 숨을 죽이고 가만히 기다렸다. 호랑이님, 저를 불쌍히 여겨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한참 동안 호랑이는 말이 없었다.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시옵소서. 호랑이님, 다시는 일어나올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북각 선생은 진심으로 황송하고
두려워서 손을 마주잡고 머리를 조아렸다. 얼마나 그렇게 엎드려 있었을까. 한참을 그러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동쪽 하늘이 밝았다. 호랑이는 이미 가버리고 없었다. 아이고 살았구나! 그 선생은 그제야 안도에 숨을 쉬었다. 이때 농부가 밭에 김을 매러 나왔다가 북곽 선생을 보았다. 선생, 들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북곽 선생은 농부를 쳐다보았다. 속으로 화들짝 놀랐으나 겉으론 태연한 척했다. 선생이 어찌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절합니까? 들에 나오셔서 절하십니까? 농부가 다시 물었다. 북곽 선생이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자네는 잘 모를 테지만 내가 들은 바로는 하늘이 무척 높다 아이더다. 한낱 인간인 내가 하늘이 높으니 감히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소? 또한 땅이 두꺼우니 어찌 지키지 않을 수 있겠소?